1161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머피공이 드래곤을 공격하며 입에서 레이저를 발사하는 모습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레이저는 매우 상징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원천은 바로 해군 대장 키자로, 즉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에서 비롯되었죠. 베가펑크는 키자로의 능력을 철저히 연구하여 파시피스타의 레이저를 탑재했고, 심지어 프랑키조차 베가펑크의 연구를 응용해 메디컬 빔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머피공이 레이저를 사용했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첫 번째로 머피공 역시 파시피스타처럼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재현한 인간 병기일 수 있습니다. 신의 기사단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면 세계 정부의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존재일 가능성은 충분하죠. 다음은 과학기술이 아닌 순수한 악마 열매 능력으로 레이저를 발사했을 가능성입니다. 다만 이 장면 하나만 있었다면 인간 병기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1161화에서 머피국은 흰수염에게 베이고도 다음 장면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근 엘버프에서 등장한 신의 기사단이 보여준 것처럼 이들에게 불사 또는 초재생 능력이 공통적으로 부여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배워도 실체가 잡히지 않는 자연계의 악마의 열매 능력의 특징일지도 모르죠. 결론적으로 레이저 발사 능력과 물리 공격 무효화라는 두 가지 증거를 종합하면 머피공이 선대 번쩍번쩍 열매 능력자였을지 모른다는 거죠.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가벨리 사건에서 머피공이 사망하거나 능력을 잃게 되고 이후 어떤 경로를 통해 해당 열매가 현재 키자로에게 넘어갔을 것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추측해 볼 수 있죠. 분명한 건 머피공은 갈링의 아이 중 한 명만 구해낸 만큼 갈링이 머피공을 죽이는 장면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공개되는 티치의 어머니이자 록스의 아내 이름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구하러 온 록스가 에리스, 티치 어디 있니라는 장면이 나온 걸로 보아 록스의 아내 이름은 에리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무가 만든 악마 원에는 에리스 디 타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주제 장면은 해적들을 압도하는 전직 사왕 흰수염, 카이도, 빅맘, 그리고 시키입니다. 록스 해적단에는 수많은 강제들이 있었겠지만 오다스는 이 장면에서 의도적으로 흰수염, 빅맘, 카이도, 그리고 시키를 한 화면에 담아 그들의 위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바다의 황제로 군림하게 될 3명과 시키를 동급으로 묶어 보여줌으로써 오다스는 시키가 처음부터 이들과 같은 격을 가진 존재였음을 공인한 것이죠. 사실 사왕이라는 칭호와 시스템은 로저가 처형되고 대적시대가 열린 혼란기에 정립된 만큼 로저가 자수하고 대적시대가 개막될 무렵 시키는 로저의 죽음을 납득하지 못하고 분노하여 단신으로 마린포드에 쳐들어가며 가프와 센고쿠에게 패배하고 임펠다운에 수감되었기에 새로운 사왕의 시대가 열렸을 때 그는 이미 감옥에 있어 사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원피스 영화에서 나온 시키의 영향력 등을 생각해본다면 시키는 0세대 사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가프를 상대로 도망치는 카이도, 빅맘, 흰수염입니다. 록스 적단의 괴물들인 흰수염, 빅맘, 카이도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인물들입니다. 만약 상대가 조금이라도 해볼 만한 수준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등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눈앞의 위협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가프를 보자마자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다는 말의 속뜻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싸워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당대 최강의 해적단 간부 3명이 힘을 합쳐도 가프라는 단 한 명의 해군을 상대로 확실한 승리를 점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가프 단 한 명의 존재가 3명의 미래의 사왕 연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전력으로 평가되었음을 의미할 겁니다. 즉, 이 장면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꾸준히 언급되어 온 가프의 위상을 시각적으로 증명합니다. 즉, 칭호나 직책이 아닌 미래의 사왕 3명을 도망치게 만들었다는 실제 행동으로 그의 가치를 증명한 것이죠. 다음 주요 장면은 기절하는 샹크스입니다. 드래곤이 머피궁의 공격을 맞으면서 샹크스는 머리를 부딪히며 기절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팬들이 궁금해왔던 어떻게 아기인 샹크스가 해적선 보물상자에서 울지 않고 들키지 않았는가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즉 기절했기 때문에 울 수 없었고 조용히 상자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분명한 건 로제 적단이 갓벨리에서 가져온 보물 상자에서 샹크스를 발견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갓벨리의 보물 상자는 단순한 보물 상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상자들은 전룡인들의 인간 사냥 대회의 상품이었으며 그 상품에는 악마의 열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연결하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드래곤이 상품 상자에서 악마의 열매를 꺼내고 그 빈자리에 기절한 샹크스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드래곤의 능력이 갓벨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암시하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우리는 유출 때문에 풀버전을 목요일쯤에 보게 되지만 실제 발매는 일요일 저녁 11시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인 1162화는 10월 5일 오후 11시에 나오는데 드래곤의 생일은 10월 5일이라는 겁니다. 작품 곳곳에 치밀한 설정을 숨겨두는 것으로 유명한 오다쌤이라면 이는 독자들에게 보내는 힌트일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오다쌤은 드래곤의 생일에 맞춰 드래곤이 악마의 열매를 먹고 지금의 힘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을 공개하려는 거 아닐까요? 다음 주의 장면은 캡틴 존 오른팔에 있는 기계팔입니다. 이는 키드의 자기자기 열매 선대 능력자임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보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의 장면은 소머즈로부터 샤키를 구해주는 레일리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명왕 레일리는 피안화라는 기술로 소머즈를 한 방에 제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안인이라는 기술은 레일리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피안은 저쪽 강기숙이라는 뜻으로 불교에서는 이승을 떠난 저승, 즉 명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칼날을 의미합니다. 즉 피안인은 저승의 칼날, 명계의 검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저승의 왕이 저승의 검을 휘둘러 적을 저승으로 보내는 것. 이보다 완벽한 의미의 조합은 없겠죠. 이 기술명의 떡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피안인의 일본어 발음은 히간바나이며 이는 붉은 꽃 피안화와 발음이 같습니다. 그리고 피안화는 죽음, 슬픈 추억 등 저승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회,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다, 당신만을 생각한다는 애틋한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피안화는 적으로서는 죽음과 저승을 선사하는 공포의 검격, 샤키에게는 위험에 처한 연인과 재회하기 위한 사랑의 검격, 다시 말해 레일리는 단 하나의 기술 안에 적을 향한 무자비함과 연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동시에 담아낸 거라는 거죠. 샤키를 구출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재회라는 꽃말을 가진 기술을 사용한 것은 그의 검이 단순한 살인 도구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수단임을 보여주는 최고의 낭만이라 할 수 있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미호크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레일리입니다. 저는 미호크가 샤키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들의 외모라든지 미호크가 샤키의 이름 사카야쿠 자객꽃이 그려져 있는 셔츠를 미호크가 입고 있다든지 둘 다 좋아하는 음식의 술이라든지 사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샤키가 해적을 그만둔 시점이 42년 전, 미호크의 나이가 43세. 이는 샤키가 미호크를 임신했거나 갓 낳았을 때 해적 생활을 그만두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죠. 오다스미 모험의 반대말은 어머니다라고 말했대. 샤키가 모험을 끝내고 어머니의 삶을 선택했다는 서사에도 부합합니다. 그런데 렐리가 미호크의 아버지였다면 샤키는 로제 적단에게 의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해적섬에 머물렀다는 점은 지니의 경우처럼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동료들에게 돌아갈 수 없었던 비극적인 상황을 암시하죠. 일단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렐리와의 공통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분명한 건 두 사람은 시대의 정점에선 순수 검사라는 역할을 공유합니다. 오다스는 이 역할의 계승을 동일한 의상이라는 시각적 장치로 표현했을지 모릅니다. 즉 미호크는 레일리의 제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레일리는 미호크에게 정신적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며 미호크가 레일리의 의상을 입는 것은 그에 대한 존경의 표시일 수도 있죠. 즉 레일리와 평행이론을 이루는 조로에게 미호크는 대선배이자 같은 길을 걷는 사형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옷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